서울의 한적한 교회. 오래된 한옥에 바람이 스쳤다. 윤재현은 마당에 서서 단풍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이유 모를 불안으로 두근거렸다. 아빠. 민서 왔어. 아들 도연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서 울렸다. 재현은 고개를 돌렸다. 현관에서 도연과 함께 들어오는 낯선 청년. 민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지만 재현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민서는 도연의 대학 친구였다. 도연은 늘 민서 얘기를 했지만 재현은 그를 처음 만났다. 민서의 눈빛. 그 미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재현의 마음을 흔들었다. 들어와. 민서야. 밥은 먹었니? 재현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괜찮아요. 도연이가 아버님 밥 진짜 잘한다고 자랑했어요. 도연이 웃으며 민서를 어깨로 툭 쳤다. 야. 부끄럽게 왜 그래? 저녁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재현은 민서와 도연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불편했다. 민서의 말투, 손짓,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어딘가 오래전 잊고 싶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간 사이 민서가 재현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혹시 저를 아는 것 같아요. 민서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재현은 숨을 멈췄다. 뭐라고? 민서는 조용히 웃으며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아버님이시죠? 사진 속엔 젊은 재현과 또 다른 청년이 있었다. 재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청년은 민서의 아버지. 재현의 첫사랑이었던 민준이었다. 20년 전. 재현은 민준을 사랑했지만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 속에서 그를 떠나보내야 했다. 민서는 그 민준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윤재현이라는 사람을 꼭 만나보라고. 민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다. 재현은 말을 잃었다. 민서의 얼굴에서 민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순간 시간은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민서가 한 발짝 다가왔다. 아버님. 저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속삭임은 재현의 가슴을 찢었다. 재현은 민서를 밀어내려 했지만 눈빛이 얽히며 손이 멈췄다. 민서의 손이 재현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금단의 불꽃이 튀었다.
안 돼요. 재현은 속삭였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민서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도연이 주방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재현은 황급히 손을 뗐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 또 올게요.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의 얼굴. 민준의 기억.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답은 없었다. 단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를 뿐이었다. 다음 날. 민서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도연 없이. 혼자였다. 도연이 수업 때문에 못 온대요. 저 혼자 와도 괜찮죠? 민서의 미소는 순수했지만 그 뒤엔 숨겨진 의도가 엿보였다. 재현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그래.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요동쳤다. 민서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아버님.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민서와 재현은 마당에 앉았다. 가을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민서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신 게 많아요. 아버님에 대해. 그 시절에 대해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민서 너한테 뭐라고 했니?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아버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버님을 찾아가라고 했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버님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려요. 재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민서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힘을 잃었다. 민서가 재현의 손을 잡았다. 잘못된 게 뭔데요? 제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그 순간 재현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혔다. 금단의 감정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민서와 재현은 마당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재현은 민서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그 손의 따뜻함이 그의 결심을 흔들었다. 민서야. 이건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왜요? 아버님도 느끼잖아요. 저랑 있으면 뭔가 다른 느낌이, 맞죠? 민서의 말은 재현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민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민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20년 전 민준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재현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 시절 재현은 20살이었고
민주는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은 그들의 사랑을 짓밟았다. 민주는 결국 다른 삶을 선택했고, 재현은 도연의 아버지가 되었다. 민서야. 난 도연이 아빠야. 그리고 너는,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제 마음은 아버님을 향하고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현은 고개를 돌렸다. 너도 알잖아. 이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야.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세상은 바뀌었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재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 내일 다시 올게요. 도연이랑 같이요. 그는 가볍게 인사하고 떠났지만 재현의 마음은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그날 밤 재현은 민준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오래된 앨범 속에서 민준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재현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왜 민서를 보낸 거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의 얼굴이 민준과 겹쳐졌다. 그는 민서에게 끌리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 감정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다음 날 도연과 민서가 함께 집에 왔다. 도연은 평소처럼 밝았지만 재현은 민서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민서는 그런 재현을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신가요? 민서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엔 장난기와 도발이 섞여 있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저녁이 되자 도연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다. 민서는 남겠다고 했다. 아버님. 저 좀 더 있다 갈게요. 괜찮죠. 재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다. 민서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님. 우리 진짜 얘기해야겠어요? 재현은 숨을 고르며 민서 맞은편에 앉았다. 민서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민서는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 저 아버님 좋아해요. 그냥 친구 아빠로서가 아니에요. 그의 고백은 직설적이었다. 재현은 숨이 막혔다. 민서야. 그건 안 돼. 너도 알잖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왜요? 도연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세상 때문인가요?
아버님. 저도 알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민서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현은 그 눈빛에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서야. 난 너희 아빠를 사랑했어. 그리고 그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었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민서가 다가와 재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님. 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재현은 그 온기에 저항할 힘을 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서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아버님.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도연이었다. 아빠. 민서. 나 일찍 끝나서 도연의 목소리는 갑작스럽게 멈췄다. 그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뭐야? 이게.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재현은 얼어붙었다. 민서는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도연아.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너무 놀라지 마.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재현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 도연이랑 얘기해 볼게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서야. 내가 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도연의 방문을 두드리는 재현의 손이 떨렸다. 도연아. 얘기 좀 하자. 문이 열리고 도연의 굳은 얼굴이 보였다. 아빠. 무슨 일이야? 민서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재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서 아버지에 대해 얘기했어. 옛날 일들. 도연은 눈썹을 찌푸렸다. 민서 아버지. 아빠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는 거지? 재현은 망설였다. 민준과의 과거를 도연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서 아버지랑 아빠가 예전에 친구였어. 아주 가까운 친구. 재현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재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님. 도연이한테는 제가 알아서 말할게요. 걱정 마세요. 재현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서에 대한 감정, 도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민준의 기억이 뒤엉켰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민서는 다시 집에 왔다. 이번엔 도연과 함께였다. 도연은 평소처럼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서가 재현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아버님, 우리 어제 얘기 이어가요. 재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서야,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버님, 저 포기 안 해요. 저녁 식사 후, 도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서가 재현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저 진심이에요. 제 마음은 멈추지 않아요. 민서의 손이 재현의 팔을 스쳤다. 재현은 그 손길에 몸이 굳었다. 민서야. 제발. 이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그의 말은 힘이 없었다.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위험한 게 사랑 아니에요. 그 순간. 도연이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아빠. 민서. 또 뭐야?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재현은 황급히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아. 하지만 도연은 민서를 노려보았다. 민서. 너 내 아빠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도연아.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얘기한 거야. 하지만 도연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솔직히 말해. 민서랑 무슨 일이야? 재현은 숨을 멈췄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도연아. 아무 일도 없어.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빠. 나 바보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민서가 재현에게 말했다. 아버님. 저 도연이랑 얘기할게요. 이건 제 잘못도 있으니까.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서야.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재현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민서와 도연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었다. 민서가 떠나고 재현은 도연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 너머로 도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재현은 문을 열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며칠이 지났다. 재현은 민서와의 연락을 피하려 했지만 민서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님. 저 포기 안 해요. 아버님.
우리 얘기해야 해요. 재현은 답장하지 않았지만 민서의 메시지는 그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그는 민서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강렬해졌다. 도연은 그날 이후로 재현과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도연은 묵묵히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재현은 도연의 태도가 아팠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민서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민서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어느 날 민서가 다시 집에 찾아왔다. 도연은 집에 없었다. 민서는 현관에 서서 말했다. 아버님, 저 도연이한테 다 말했어요. 재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말했어?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마음이요. 아버님을 좋아한다고. 그리고 아버님도 저를 좋아한다고 느꼈다고. 재현은 숨이 막혔다. 민서야. 너 미쳤어. 도연이가 뭐라고 했어?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도연이 화냈어요. 저한테 절대 아버님 근처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재현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왜 여기에 온 거야? 민서가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 저 도연이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재현은 민서를 밀어내려 했지만 민서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제발 제 마음 받아줘요.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재현은 그 눈빛에 무너졌다. 그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그 순간 모든 금기와 두려움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재현과 민서를 보고 얼어붙었다. 아빠. 민서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현은 민서를 놓으며 황급히 말했다. 도연아. 이건 오해야.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도연은 소리를 질렀다. 내 친구가 내 아빠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아빠도.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다. 재현은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제가 도연이 찾을게요. 민서가 떠난 후 재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민서와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연의 상처받은 얼굴은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민준의 옛 번호를 눌렀다. 물론 연결되지 않았다.
민준아, 내가 뭘 해야 해? 그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도연은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재현은 도연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민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재현은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민서와의 감정을 끊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민서의 미소와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느 날 민서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아버님. 도연이 찾았어요. 재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 있어? 괜찮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지금 제 집에 있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재현은 민서를 따라 민서의 집으로 갔다. 작은 원룸 아파트였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도연아, 재현이 다가가려 하자. 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아빠. 왜 왔어? 나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도연아. 아버님 걱정하셨어. 우리 얘기하자. 도연은 민서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야. 민서. 내 아빠한테서 떨어져. 민서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도연이한테 다 말할게요. 민서는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연아. 미안해. 내가 너 아빠를 좋아하게 된 거. 너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 그런 거야? 왜 하필 내 아빠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몰랐어. 그냥. 아버님을 보면 내 마음이 멈추지 않아.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도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도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민서랑. 아빠도 감정을 느끼고 말았어. 하지만 널 잃고 싶지 않아. 도연은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아빠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도연의 말이 재현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도 몰랐어. 도연아. 아빠도.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민서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도연아. 나 아버님 포기할게.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민서. 너 진심이야. 아빠를 정말 좋아하는 거야. 민서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야.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나도 너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재현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민서는 재현과 도연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지만 그의 존재는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재현은 민서와의 만남을 줄이려 했지만 민서의 메시지와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가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우리 도연이랑 같이 밥 먹어요. 셋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재현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한강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도연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민서의 밝은 태도 덕분에 분위기는 조금 풀렸다. 식사 중 민서가 입을 열었다. 도연아. 아버님. 우리 솔직해지자. 저는 아버님 좋아해요. 그리고 도연이 너도 내 소중한 친구야. 이 상황이 이상하고 어렵지만 우리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도연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서. 나 아직 아빠랑 너 사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지만 너 말대로 나도 너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재현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아. 아빠는 널 사랑해. 그리고 민서도 소중한 사람이야. 아빠도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 하지만 널 잃고 싶지 않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나도 아빠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건 시간이 필요해.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도연아. 우리 천천히 가자. 그날 이후 재현과 민서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그들은 도연이 없는 곳에서만 만났고 도연에게는 최대한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재현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는 민서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도연과의 거리가 멀어질까 두려웠다. 어느 날 민서가 재현을 한강으로 불렀다. 강바람이 부는 밤 민서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 도연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님 없이는 못 살아요. 재현은 민서의 손을 꼭 쥐었다. 민서야.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도연이가. 민서가 재현의 말을 끊었다. 아버님. 우리가 도연이를 설득할 수 있어요.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은 뜨거웠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재현과 민서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그들은 도연에게 솔직하려 노력했고, 도연도 조금씩 두 사람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재현은 직장에서, 민서는 대학에서 그들의 관계를 숨겨야 했다. 어느 날, 도연이 재현에게 말했다. 아빠, 나 민서랑 진지하게 얘기했어.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나 반대하지 않을게. 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서도. 재현과 민서는 도연의 허락을 받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민서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자 강하게 반대했다. 민서야, 너 미쳤니? 도연이 아버지라니?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저 재현님 사랑해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재현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혔다. 일부는 이해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비난과 냉대를 보냈다. 재현은 그 모든 시선을 견뎌내며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민서와 함께 있는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어느 가을날, 재현과 민서는 한옥마당에 다시 섰다. 단풍이 떨어지는 풍경 속에서 민서가 재현에게 말했다. 아버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재현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나도. 그리고 도연이도 우리를 지지해줘서 더 행복해. 재현과 민서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도연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도연은 두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세 사람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민서가 재현에게 오래된 편지를 보여주었다. 민준이 죽기 전에 쓴 편지였다. 재현아, 민서를 잘 부탁해.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 재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준의 바람대로 민서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재현과 민서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한강을 산책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도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지만 항상 재현과 민서를 응원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재현과 민서는 한옥마당에서 도연과 함께 단풍을 바라보았다. 민서가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님, 우리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죠?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응. 민서야.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재현은 민서와 도연을 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도, 성별도, 세상의 시선도 초월한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뿐이었다.